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호의 아빠님께서 오늘 또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바로 신을 버린 한 무당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당이 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빠님이 또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 나올 이야기가 바로 신을 버린 무당이라고 저에게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님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의 이야기는 신을 버린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마니까 장마철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있었던 7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그때 당시에 이제 대구의 남산동이라는 곳에서 살고 계셨대요. 그날도 이제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하늘에 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오더래요. 비가 뭐 엄청 오는 날인데 지방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대요. 그 할머니 시어머니가 워낙 큰 셋은 무셔가지고 이제 일 도와드리러 가셨다가 굿을 그럭저럭 많이 하던 시절이셨는데, 굿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시는 날이셨대요. 그래서 네. 받아온 삭하고 음식, 그리고 이제 무구하고 몽구리를 담은 거를 이제 머리에 이고 이제 버스 터미널에 내리셨대요. 예. 제가 할머니 또 몽구리가 또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 몽구리라 못 알아듣겠구나. 무복이래요, 무복. 아, 신복. 그때는 그걸 다 짊어지고 다니셨대요. 예. 방울이나 부채나 신복 같은 걸 이제 이고 다니셨대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준비가 된 일이 아니어가지고 본인 거 본인이 메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버스 터미널 내렸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막 도로가에 물이 넘치고 뭐 이런 게 다반사여가지고 버스가 운행이 안 된대요.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대나무 우산 파는 걸 사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한 손에 머리에 이고 한 손에 우산을 들고 걸어가셨대요. 서부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셨대요. 엄청 먼 거리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차로 가도 한 2-30분은 걸릴 거예요. 네. 2-30분 걸리는 거리를 우산을 쓰고 걸어가신 거예요. 오후 늦게쯤. 그렇게 걷는 거 익숙하시니까 걷고 계셨는데, 해가 지는 시간은 아니었는데 이미 먹구름이 자욱하게 깔리니까 컴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으셨나. 이제 동네 어귀쯤 도착하셔가지고 비를 피하려고 이제 구멍가게 밑에서 우산을 접고 잠깐 이렇게 서 계셨대요. 그 서 있는데 뭐 바다에서 날 것 같은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는데. 예. 바다에서 날 것 같은 비린내하고 짠내가 엄청 나더래요. 짠내가 왜 나지 이 생각을 딱 하시는데, 이제 머리에 이고 있던 방울에서 소리가 막 나더래요. 딸랑딸랑 하면서. 예. 그 처음엔 그냥 무시하셨대요. 거기가 무당촌이었대요. 무당들이 엄청 많은 사람 근처에. 그 할머니 그 무당촌에 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 가면 도움받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사를 하셨대요. 그리로. 네.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서 계신 방울 소리가 들리길래 방울을 꺼내셨대요. 짐을 풀어가지고 방울을 꺼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귀신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울을 이제 손에 쥐셨는데, 갑자기 손이 그냥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쓱 들리더래요. 쓱 들리더니 막 방울이 막 딸랑딸랑 거리더래요. 할머니 이거 와 이러나 이러는데, 그 방울 끝에를 보니까 저기 마을 저 안쪽에서 뭐 막 시커먼 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니까 모양새가 누군가를 찾는 것 같더래요. 이지저지 기웃하면서. 그래갖고 소리나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불러봤는데 오지는 않고 도망을 치더래요. 할머니 이거 주고 와줘라, 왜 도망가지? 그러고 아유 뭐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신경을 끄셨대요. 예. 다시 짐을 정리하시고 이제 머리에 이고 우산 들고 이제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이제 막 도로도라 집으로 가시는데, 거지마냥 골목 구석에 비를 피하고 있는 모녀를 보신 거예요. 나이는 이제 어머니는 할머니하고 이제 동년배 같고, 딸은 이제 갓 어린 티를 벗은 이제 10대 초반 애였대요.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우산도 없이 그 엄청난 비 속에서 골목에서 막 보들보들 떨고 있더래요. 얼마나 기가 차요, 할머니가.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이제 할머니 우산을 건네주셨대요. 그 당시에 우산 가격이 30원밖에 안 했대요. 그때 나무 우산이 30원밖에 안 했는데 그 돈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를 맞고 있나 싶어갖고 그 우산을 주시면서 말을 붙이셨다. 아이고 아지매, 이래 비가 퍼붓는데 여서 뭐하는겨. 이거라도 쓰고 지 따라 오이소. 비 피할 곳 찾나 본데 우리 집이라도 비가 그칠 때까지만 있다가라도 가시라고. 가이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머뭇머뭇하다 우산을 받으셨대요. 네. 우산을 받고는 딸한테 이제 씌워주고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패기 치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 가볼랍니다 하고는 가더래요.
그 할머니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 비 막 오는데 캄캄하고 막 한밤중에 비 억수가 쏟아지는데 그 대나무 우산 그거 바람 불면 부러지는데 그거 들고 막 간다 그러니까 한번 쫓아가셨대요. 아유 그러지 말고 비라도 피하고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머니 멈춰 세우고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아침에는 뭐 이렇게 간다 치지만은 아는 무슨 잘못이냐고. 이 밤중에 이 비에 어디를 간다고 그러냐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좀 쉬었다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갑자기 할머니 보통에서 이제 방울 소리가 나더래요. 딸랑딸랑딸랑하고. 할머니가 방울 손에 쥐셨는데 아까처럼 또 손이 스르르 움직이더래요. 한 곳을 가리키면서 방울이 막 딸랑딸랑 거리더래요. 할머니가 무슨 일인데 여기 라노 싶으셨는데 그 방울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아주머니가 애를 꼭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더래요. 주저앉아갖고 막 부들부들 떨더래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딱 그치고 나니까 아주머니가 뭐가 무서운지 막 이리저리 막 두리번거리더래요. 예. 할머니가 아침에 그 무슨 일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 어두운 밤중에 비까지 오는데 어디를 간다고 이렇게 서두르는겨. 우리 집으로 가입시다. 이러지 마시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딸 손을 잡고 이제 무서워서 그랬는지 할머니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비 막 뚫고 집에 도착을 하셨대요. 옷도 갈아입고 애 목욕도 시키고 이제 뭐 식사하셨냐 그러니까 밥도 못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챙겨주셨대요. 방에 불을 넣고 구판에서 가져온 음식하고 이렇게 대접하시면서 간단하게 상차려서 드리니까 얼마나 굶었는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막 배고프다는 듯이 막 퍼먹더래요. 딸이. 어머니는 그래도 체면 때문에 좀 막 이렇게 깨작깨작하고 있는데 딸은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배가 고픈데. 막 퍼넣더래요. 그래 할머니가 천천히 먹으라고 체한다고.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와 이라노 하고.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애는 이제 피곤해가지고 잠이 스르르 들어붙고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아주머니하고 이제 마주 앉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큰절을 하시더래요. 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할머니도 맞절을 하셨대요. 아유 왜 이러시냐고. 아니라고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봤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 동네 도착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아. 온 무당집 다니면서. 근데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재수없다고 막 소금 막 뿌리고 막 한 거예요. 그 면제는 더 내고 재수없다고 빨리 꺼지라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쫓아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골목길 구석에서 이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 전에 받았던 용암분한테 받은 부적 때문에 무당들이 많이 사는 무당촌에 들어오면 쉽게 자기를 못 찾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다니셨대요. 아이고. 한 반년은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조용히 살다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할머니 사시는 데까지. 할머니가 그 얘기 다 들으시고는 이제 마을 입구에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해 주셨대요. 아침에 안 그래도 내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방울이 울리고 뭐 비릿한 냄새가 나더만 짠내가 확 나더라고. 그 하늘에서 뭐 둥둥 떠댕길길래 뭔가 싶어갖고 내가 물어보려고 불렀더니 사라졌는데 혹시 그게 아줌마를 따라다니는 거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거라 얘. 우리 아를 따라다닌다 아닙니까? 그 요망한 건 제가 버린 신이라 얘. 이러는 거야. 예. 한 몇 년 됐지 얘. 그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신이 얘? 그게 신이라고 얘. 제 눈에는 귀신처럼 보이더만은 그게 무슨 신이냐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사정을 설명해 주셨대요. 자기도 처음에는 신인 줄 알고 받았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었고 몇 년 전까지는 잘 받들어 모셨대요. 그분은 고향은 울산인데 부모님이 염전을 운영하셨대요. 제가 질문, 할머니 울산에 무슨 염전이요? 그랬어요. 보통 염전은 서해안에 있잖아요. 상식이랑 안 맞아가지고 할머니 울산에 염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울산이 되게 유명한 염전이 있던 곳이래요. 옛날부터. 서해안뿐만 아니라 동해안에서도 울산에서도 염전을 가꿨대요. 뭐 방식이 다르지만. 그래서 옛날 뭐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염전이 있던 데라서 그 어머니가 염전을 하셨대요. 부모님이. 울산에 공장이 지어지기 전부터 되게 염전이 많았고 개발하면서 염전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염전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부유하게 자랐대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전쟁통에 하나 있는 이제 남동생을 잃었대. 부모님이. 피난을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마음을 병을 얻은 이제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더래. 그러면서 가세가 이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도 아프시고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결국 용암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뭐 다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했대요. 무당이. 신을 안 받아가지고 노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 아닌가요. 부모님 살리려면 지금이라도 신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신을 받고 열심히 이제 신어머니 밑에도 봉양을 했대요. 이제 거짓말같이 신을 받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대요. 예. 그 시간이 흘러갖고 신어머니가 맺어준 인연으로 결혼도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네. 결혼 후에 유산을 벌써 한 3-4번을 했대. 남편이 그때부터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식을 잃었으니까 마음 붙일 데가 없어갖고 밖으로 도나보다 이 아주머니를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다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참고 지내셨는데 그렇게 밖으로 떠도는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든든했대요 본인은. 그리고 나서 이제 딸아이를 가지고 나서 뱃속에 있을 때 조금 나아졌대요 남편이. 애가 가졌다 그러니까 자주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애한테 뭐 부모 노릇 하겠다고 하다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갔다는 거 같죠. 예.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딸을 놓고는 힘들게 사셨대요 그분이. 뭐 구파는 은간 대신 가지도 못하고 뭐 배워야 가는 건데 가르쳐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분은 이제 그냥 찾아오는 손님 받고 점사나 봐주면서 뭐 부적이나 좀 써주고 뭐 이런 것만 하시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대.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딸이 3살 되던 해에 이제 집에 찾아오셨대. 그리고 딸을 보더만 아이고 잘을 웃잖아. 저 어린 게 칠성줄이 너무 세게 잡고 나와가 저 우야겠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억장이 묻어지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하고 신어머니한테 막 울면서 통곡을 했대요. 아이고 어머니요. 내는 이래 살아도 내 자식은 그래 못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야 돼. 부탁드리는데 방법 없겠냐고. 내 추구도 이 길 안 걷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신어머니가 보통은 신에게 아이 팔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수명은 길게 살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 길을 필시 걸을 거라고. 예. 신한테 파나이니까 차라리 내한테 알을 팔아라. 내가 대신해가지고 네 알을 받고 용왕 먹이기를 해서 제사를 대신 해주는 걸로 하면 장수는 못해도 이 길은 안 걸을 수 있을 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제가 할머니 아이 팔기가 뭐예요? 진짜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도 웃으시면서 하시더니 아이 팔기라는 건 칠성줄이 강하거나 타고난 사주가 센 애들이나 아니면 장수 못할 단명할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장수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는 게 아이 팔기래요. 오. 절에다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무당이 받아가지고 그 아이의 장수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칠성실한테 대신 비는 거예요. 칠성줄한테 동피가 나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으니까 달래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알을 진짜 사고 파는 건 줄 아냐고. 그거 아니라고. 그냥 양녀라고 생각하면 쉬운 거라고. 양딸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나서 아이가 10살 때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 신어머니가 때때로 이제 용왕 먹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성을 들여가지고 애가 무탈하게 자랐대요. 근데 10살이 되던 해에 신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예.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신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부터 그 해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애가 꾸는 꿈이 너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들어도 이건 평범한 꿈이 아니야. 분명히 신꿈인 것 같아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리저리 막 주변에 아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용화 무당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아이고 가야 할 길을 어미가 막고 있으니까 애가 저리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쉽게 바꿀 운명이었으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운명인데 그냥 받아들이라고 막 이래 얘기를 했대요. 예.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막 아득바득 하면서 막 싸웠대요. 그것도 여러 차례 이제 지쳐갈 때쯤에 이제 구슬 도와주러 간 날에 구슬 집전하던 노무한 신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기구하다 기구해. 그 말에 어이구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노무한 신이 얘기하는데 신은 신이되 신이 아닌 것이 자네를 괴롭힌다고. 예. 자네 신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자신한테 넘겨야 될 애를 중간에서 가로채니까 그게 화가 나서 자네 신어머니를 그래 한 기야. 그래도 다행히 자네 신어머니가 돌아가기 전까지 애를 위해서 용왕한테 대신해서 빌어주고 지성을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막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알을 더 가지려고 발악을 할 기라고. 예. 그 얘기에 막 이제 제발 방법을 알려달라고 막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원래 그 신이 대 신이 아닌 것 자체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라 끊어줄 수가 없대요. 내 힘으로는 끊어줄 엄두가 안 난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한테 가도 힘들 것 같아서 자네를 도와주기는 어렵지만 내 잠시 늦춰줄 수는 있다고. 이제 그분 말씀대로 6년이 되던 해에 자신이 쓰던 무구를 모두 정리해가지고 부모님이 사시던 집터에다가 묻어버리고 예. 애하고 자기 사주를 넣은 이제 집 인형을 물속에다가 수장시켜가지고 죽은 걸로 위장을 해가지고 신을 버렸대요. 그렇게 6년에. 버린 후에 그분이 이제 될 수 있으면 이곳에서 멀리 떠나라고. 예. 떨어져서 살아라고. 애의 귀기를 가릴 수 있는 무당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근처에 가서 살라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놈이 따라오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대. 그 텀이.
계속 따라오게 될 텐데 그걸 끊어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평생을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될 거라고. 예. 그놈한테 잡히는 순간에 자네는 무조건 죽을 거고 자네 딸은 평생을 거기에 얽매여서 살게 되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도망 다니라고. 그 말에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부모님이 모은 재산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전 보면서 모았던 돈을 땅이고 뭐고 다 정리해서 그때부터 도망을 쳤대요. 예.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무당들이 모여 사는 무당촌에서 이제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면서 하루하루 버텼는데 그 이상한 게 다가올 때는 특징이 있었대요. 하늘에서는 머리가 떨어지고 땅에서는 뱀이 기어다니고 어머니한테는 꿈으로 나오는데 애한테는 현실로 보이는 거야 그게. 예. 길을 걷는데 하늘에서 막 머리가 막 떨어진대요. 막 툭툭툭 하고 바닥에는 뱀이 막 기어다니고 하늘도 못 보고 땅도 못 보고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막 억지로 버텨가면서 도망을 치면서 하루하루 견뎠대. 그러다가 전라도 광주에 있는 무당촌에 이제 숨어들면서 거기 마을에 사시는 박수 무당이 너무 그게 불쌍해 보였는지 부적을 하나 써주시더래요. 현실에서는 이걸 안 보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이 부적 들고 있으면 꿈에서 나오는 것까지 내가 못 막지만 현실에서만큼은 애를 지켜줄 거니까 꼭 쥐고 다니라고. 예. 그 부적을 들고 떠돌다가 할머니가 사신 데가 떠돌아온 거예요. 그 얘기가 엄청 기구하잖아요. 희한하고 참 희한 일도 다 있다 싶으셔가지고 원래는 그게 근처에 오면 딸이 미쳐 날뛴대요. 막 통제가 안 된다고 미쳐 날뛴대요. 막. 근데 오늘은 달랐대요. 지금 이렇게 고온하게 자고 있는 거 보니까 본인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 그 말씀 할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다행히도 제가 모시는 어르신이 그 요사스러운 놈을 물리셨나 보다고. 아침에 이렇게 평생 도망 다닐 거냐고. 아침에 이렇게 평생 도망 다니다가 뭐 돌아가시면 그뿐이지만 따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혼자서 또 평생을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될 거 아니냐고. 예. 이렇게 손 놓고 도망 다니기보다는 뭐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것도 인연인데 한 며칠만 있다가 잠잠해지면 그때 떠나시면 안 되냐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분은 이제 아니라고. 잘못하면 내 아지매가 잘못될까봐 내가 이러는 거 아닌겨. 그게 걱정이라 그렇지요. 할머니가 걱정 말라고. 뭐 집까짓 게 우야겠습니까. 난리 칠 거면 벌써 요 아가 난리 쳐야 되는데 잠잠한 거 보니 며칠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면 안심을 시키셨대요. 그 다음날도 이제 비는 또 장마니까 세차게 내렸대요. 하늘에 구멍이 났냐. 그 할머니는 이제 그 비가 오니까 그 아주머니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딸은 이제 편안하게 뭐 막 그림도 그리고 놀고 막 그러고 있었대요. 그 신이 돼 신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구해주고 싶었대요 할머니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이제 잠을 잘 준비를 하는데 비가 막 세차게 내리는데 빗소리가 막 나는데 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빗소리에 묻혀가지고. 할머니가 그 소리를 알아차리자마자 모녀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래요. 막 왔다고 막 난리를 치더래요. 할머니가 방울을 막 흔드셨대요. 방울을 막 흔드니까 이제 그 모녀분이 안정을 금방 찾으시고 할머니는 방울 손에 쥐어주면서 무서우면 이거 흔들어서 잠깐 나갔다가 확인해보고 올게요 하고 방문을 열고 대문 쪽을 보셨는데 어두운 밤중이니까 대문 위로 뭐가 퉁 하는 소리가 들려. 아무 공간이 없는데 대문 위니까 예. 퉁 하는 소리 계속 들리더래요. 할머니가 뭐 둥근 게 대문 위로 넘어오다가 받쳐가지고 퉁 떨어지는 소리 듣던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할머니 저게 뭐지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옆에 있던 신명대에서 저 미친 게 눈이 돌았어. 그 문 열고 몽두리 들고 가서 던져버리면 도망칠 거라고 하시는 소리 방에 들어가서 몽두리를 챙기셨대요. 무복을. 예. 챙기시고 뭐 대문을 탁 여셨는데 대문 바닥에 뱀이 막 우글우글하더래요. 머리 같은 경우가 바닥에 막 널브러졌대요. 그 와중에도 그 대문 위로 공간에 툭 받고 떨어지고 그리고 비린내하고 짠내가 확 풍기는데 할머니는 서둘러갖고 몽두리 바닥에 던지셨대요. 예. 그 뱀들이 다 우왕좌왕하면서 막 도망을 치더래요. 할머니 집 앞에 골목에 벽에 시커멓게 딱딱딱딱 붙어 있는데 그 중간쯤에 뭐가 하나 큰 덩어리 같은 게 둥근 게 하나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으로 벽을 기어 올라가고 있더래요. 예. 몸은 없고 머리만 있는데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솟아나가지고 그 벽을 머리카락으로 찝으면서 올라가고 있더래요. 탁탁 이렇게. 할머니가 그걸 보고 고통을 쉬셨대요. 에이 더러운 잡것이 여 뭐 어디냐고 떡썩 안 꺼지냐고 막 욕을 한 짓거리를 막 하셨대요. 승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둠 속으로 슬며시 사라지더래요. 할머니가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뭐 생전 처음 뭐 요상한 게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신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어머니한테는 방울을 쥐어주고 딸아이는 몽두리로 싸가지고 입혀가지고는 신어머니 댁으로 급하게 가셨대요. 예. 그리고 신어머니한테 사정을 설명드렸대요. 며칠간 부탁드린다고.
그 신어머니가 말씀을 다 들으시고는 아이고 몹쓸 것이 붙었네. 몹쓸 것이 붙었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고 다행히도 인연을 만나가지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서둘러서 일 마무리하고 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다행히도 자네 곁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도와주고자 작정을 하신 것 같다고. 어서 가서 마무리 지으라고. 나도 어르신한테 부탁해 놓을 테니까 하시면서 본인이 쓰시던 방울을 주시면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말라고 격려를 해주셨대요. 할머니도 걱정이 많으셨대요. 뭐 신이 대 신이 아닌 존재라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게 뭐냐고 이제 신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신이기는 한데 신이 아닌 것들이 신행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그렇겠죠. 허주라고 하죠, 그런 걸. 네. 주변의 영혼들을 끌어모으기도 하는데 그 영혼들이 좋은 영혼이겠냐고. 거의 대부분은 하늘 가지고 죽은 영혼들인데 예. 그거를 끌어모으는 거라고. 아마도 그 집안에 하늘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영혼일 거라고. 근데 이제서야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행세를 한 것 같다고. 원래 저 집안 것도 알고 내가 보니까 다른 집안의 것을 들여놓았다고. 그리고는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더래요. 자네 어머님이 염전을 물려받으신 건 아니고 사신 거 아니냐고. 예. 원래 염전은 할아버지 때부터 했을 건 아니고 그렇지? 아마도 원래 염전 주인은 죽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놈한테 먹혔을 거고 한을 다 풀었으면 끝이 나야 될 일인데 신이 되고 싶었던 거라고. 그동안 자신이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은 신이라는 존재에 한을 품고 본인이 신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도 다행히도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모시는 어르신께서 워낙 큰 분이라서 금초에 그런 게 맴도는 거 알아차리신 거라고. 저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딸아이는 내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끝내고 오라고. 예. 그렇게 할머니가 이제 울산을 향하셨대요. 그분이 사시던 마을은 이미 이제 개발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이었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찾을 수가 없으니까 묻기는 묻었는데 돌아가신 신어머니가 이제 용왕 먹이기를 하신데 터로 가가지고 구성수굿을 하셨대요. 신을 불리다가 돌아가신 분들 불러오는 굿이라고. 네. 그렇게 만난 이제 신어머니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셨대요. 근데 본인은 이제 열심히 용왕한테 빌었는데 공사 시작하면서 그걸 묶어놨던 털을 밀어버리니까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네. 묶여있던 걸 풀어놓으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결국은 화가 미쳐서 내가 그렇게 됐다고. 내가 먹혔다고. 다행히 이제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났지만은 그 예전에 그 아주머니한테 윤년에 그 일을 해주신 분을 이제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물어보시니까 그분께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혹시나 몰라가지고 수장됐던 그 집 인형을 꺼내가지고 그 묻었던 무구를 다 파내서 묘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넣었대요. 같이. 예. 그러니까 거기 묶여있는 거죠. 묘에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면 거기 어딘지 좀 알려주셔라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셨대요. 그걸 불러내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 아무 상관도 없는 모자한테 이렇게 모질게 왜 하냐고. 신이 되고 싶으면 네가 원한을 가진 먼 후손이라도 찾아가가지고 신 대접을 받으면 되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고. 이 사람은 염전을 샀을 뿐이라고. 대체 무슨 원한이길래 이렇게 쫓아다니느냐 하니까 대대로 거기서 염전하면서 염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사고로 죽은 사람들 영혼이었던 거예요. 다 묶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네. 옛날부터 그 염전을 굴리던 사람들이 죽으면 귀찮으니까 자꾸 나쁜 일이 생길까봐 무당시키고 계속 눌러놓은 거예요. 붙여가지고. 선앙당 이런 데다가 계속 묻어놓은 거예요. 죽으면 가가지고 뭐 성불을 시켜줘야 되는데 천도 안 시키고 그냥 죽으면 윽박 지르고 해가지고 거기다 묶어놓고 또 죽으면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이제 한일해가지고 공사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뛰쳐나온 거야. 뛰쳐나와가지고 먼 후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땅 주인한테 간 거야. 예. 그래서 그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주머니는 그게 신인 줄 알고 받았고 이제 엄마한테 뽑은 거 다 뽑아먹으니까 딸한테 가려고 신내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 때문에 칠성줄 타고 났지만은 그래도 신어머니가 용왕한테 먹이게 치성을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막았고 네. 지나가시던 노만신께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시간도 쳐줘가지고 할머니한테까지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런 찢어 죽일 것들을 봤나. 야, 곡 죽었으면 곱게 저승으로 가지. 뭐 먹을 게 있다고 이생에 남아가지고 신노릇 해 먹으려고 그러냐고. 이런 쳐 죽일 것들을 봤나. 니들은 다 수장시켜야 될 놈들이다 하시고는 다 파내가지고 그동안 신어머니가 치성을 들어 용왕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하셨대요. 예. 이것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해안으로 가서 그 큰 신들 있는 데가 거기서 던져놓고 오라고. 다시는 물 밖으로 못 나오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지켜줄 거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들고 그냥 남해 가가지고 진도 앞바다에다 던져놓고 오셨대요. 던져버리셨대요. 예. 재수없다 하고 다시는 나오지 말거라 하고 너희들은 뭐 천도 될 자격도 없다 하고 그냥 던져놓고 그러고 오셨대요. 그리고 일은 마무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할머니 화끈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게. 그때는 내가 지금처럼 나긋나긋하게 뭐 걔네들 사정을 봐주는 그런 그릇이 못 됐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젊을 때니까 오히려. 네. 지금이면 내가 타일러 가지고 어떻게든지 풀어줬을 건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네. 할머니가 왕성할 때였대요. 기운이. 그 뺨아래 올리실 때 아닙니까? 거진? 네. 꺼진 뭐 뺨아래 올리실 때죠. 구판에서 뻘짓하면 뺨아래 올리고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무당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바로 막 쏘고. 예. 그게 만약에 제대로 된 신명을 얻고 계신 분이면 할머니도 예의 있게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된 신명도 아니고 어디 호주 잡기 막 붙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뭐 때려 부셨대요. 그냥 구판 한가운데서 이리 오라고. 뭐 구판 이렇게 하잖아요. 지나가다가 네. 구판 하는데 사람들 눈 속이는 게 보여. 그럼 가서 엎으셨대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게 뭔지 알아요? 엎을 수 네. 있어요. 뭐 이야기상에서는 엎을 수가 있는데 엎고 나서 이제 고소나 이제 아니요. 신고 이런 거 안 당한가 해가지고. 그 세계 나름의 법도가 있대요. 그 세계. 오, 그래요? 엎으면 그게 영적인 세계라서 기운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구판을 엎을 수가 없대요. 아, 신이 놀고 있는 데서는 함부로 가가지고 구판을 못 엎는데요. 신이 안 놀고 있으니까 가서 할머니가 엎는 거죠. 할머니는 신을 엎고 예. 계시니까 그냥 가서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주 잡기 들린 사람들은 그냥 비는 수밖에 없대요. 그냥 싹싹 빈대요. 그냥 머리 받고. 뭐 당신 왜 이러냐 이런 말도 안 한대요. 예.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점사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 뭐 조금씩 뜯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돈 조금 받고 그냥 뭐 좀 알려주는 건데 굿은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 구석까지 몰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굿을 하러 오는 건데 그 돈을 뜯어갖고 그걸 하니까 그거 엎으신대요. 엎으시고 나서는 본인이 대신 해주셨대요. 그거를. 이런 가짜 무당한테 속아가지고 하면 집을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될 것도 안 된다고 이 사람들아 하고 본인이 대신 해주셨대요. 그거를. 예. 굿상 엎고 나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이제 무업을 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 어르신 대단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오늘 윤호인의 아빠님께서 한 모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이야기를 갈수록 너무나 재미나게 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또 많은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빠님.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공포 이야기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공포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말 배울 점이 많고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